반갑습니다. 인사이트 재개발TV 김소장입니다. 지난 3월 27일 서울시청 홈페이지 보도자료입니다. 먼저 사업성 지원 방안에 대한 도표를 보시면 사업성 개선과 공공지원 방안으로 각각 5개씩 표기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조합의 노력과 관계가 없고 서울시와 구청에서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조합 임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구청과 신속하게 협의를 할 수 있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비계획 변경을 수차례 진행한 우리 조합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린다면 조합 임원은 설계회사와 정비업체 등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각 조합에 꼭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여 신속하게 구청과 협의함을 추천합니다. 인근의 다른 조합과 다르게 우리 조합은 조합 비용을 투입하며 수차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하여 사업성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하여 입주하고 조합 해산까지 하였는데 구청과 시청에 수립하는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조합들은 지금도 사업 시행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주요 방안 중에서 사업성 개선을 위한 5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 복합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 역세권 정비와 함께 임대주택, 노인시설, 공원 등 전략 용도 시설 조성을 집중 지원한다입니다. 둘째,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기존 세대수, 지가, 과밀 정도 등이 고려된 사업성 보정 계수를 적용, 현재 10 내지 20% 수준인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 내지 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존해 줄 계획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성 보정 계수인데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에 사업성을 높여줄 수 있도록 지가, 기존 주택 규모, 과밀 정도 등을 보정하기 위한 계수다. 저희가 어려웠던 것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는 용적률은 610%로 충분했는데 용적률 610% 전부를 상가 및 업무 시설로다가 채우라고 했습니다. 주거 시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거 0%에서 주거 세대수를 늘리는데 3차례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했었습니다. 셋째, 2004년 종세분화 이전의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 용적률을 초과,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 기회를 얻지 못했던 지역은 과밀 정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현황 용적률을 인정하고 법적 상한 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 용적률도 부여한다. 실제로 서울 시내 많은 노후 단지 중에서는 1, 2, 3종으로 분리되기 이전에 이미 용적률을 많이 사용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지금 새로 개발하려고 보니까 주는 용적률보다 그때 당시 용적률이 더 많아요. 개발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지역에도 기회를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넷째, 사업성 확보에서 가장 중요한 공공기여 부담도 낮춰준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공공의무기여 부담을 줄이고 공공주택 등 건축물 기부채납 시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더 많이 준다. 어려운 건설 경기를 반영하지 못했던 정비사업 공공주택 매입 비용 현실화도 추진한다. 현재는 1종에서 2종으로 또는 3종에서 준주거로 상향 시 당초 15%를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를 10%로 낮추고 공공임대주택 등 지역 필요시설 또는 전략 육성시설에 한해 상한 용적률 산식에 건축물 기부채납 개수를 0.7에서 1.0으로 올려 건축물을 내놓을 때 공공기여를 더 많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 다섯째, 재개발, 재건축 시 세대수를 더 많이 늘려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로, 공원 같은 기반시설 입체화 및 공공시설 고밀 복합화를 통해 추가적인 주택 용지를 최대한 확보토록 도와줄 계획이다. 용적률도 중요하지만 세대수도 중요하다는 것을 서울시가 인식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공공지원 강화 방안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초에는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보아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던 접도율 규정을 소방차 진출입
불법 주정차 문제 등 변화된 도로 및 주거지 여건을 반영하여 6m 미만의 도로에 접한 경우는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접도율 기준을 완화했다. 그동안 재개발이 어려웠던 1960년에서 80년도의 토지구역 정리사업 시행지구도 주민의사에 따라 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고도지구, 경관지구로 묶여 건축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던 산자락의 높이 규제도 풀어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경관지구는 현재 12m를 20m로, 고도지구는 20m를 45m 이상으로 완화해 산자락 저층 주택가도 아름다운 경관을 품은 고품격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건축, 도시계획, 환경, 교육 등 위원회별로 해왔던 심의를 단 한 번 통합심의로 처리, 인허가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시는 이미 통합심의위원회를 꾸렸으며 4월 첫 심의부터 적용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좋은 계획인데 경험으로 보면은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같은데 심의를 올리면은 서너 차례씩 심의가 되어서 기간이 상당히 지체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복잡한 것을 한 번에 올려서 심의를 해주겠다. 혹시 또 희망 고문이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넷째,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조합 등 정비사업 추진 주체가 빠르고 투명하게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초기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매입비도 조기에 지급한다. 다섯째,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이 없도록 사업장 집중 관리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공사 관련 분쟁 최소화를 위해서 표준 공사 계약서를 배포하였고 이를 적극 활용토록 권장하며 계약을 앞두고 사전 컨설팅, 전문가 등을 지원해 분쟁의 여지를 줄인다. 또 공사에 들어간 사업장은 집중관리, 만일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 코디네이터를 조기 파견하여 초기 중재에 나서는 등 선제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서울시가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도시, 사람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담고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